예,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유공화당 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이시고 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조동근 원장님 모시고 박근혜 옥중서신 거대 야당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신임장도 아니다라는 주제로 긴급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3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3년여 옥중 생활 만에 처음으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거대 야당의 반응이 뭔지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원장님 저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대 야당이라고 쓴 것도 사실 의무심장하죠. 뭐 필명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누구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이미 거대 야당에 누군가는 다 지목이 돼 있는데 조금 좀 실망스러운 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오늘 대담에 제목을 말씀하셨지만은 옥중서신이 3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자주 나온 게 아니고 3년 동안 갈고 닦은 어떤 참 정제된 그런 글인데 그것이 지금 나오자마자 껍데기만 남았어요. 행형화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그 거대 야당 쪽에서 보면은 이거를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신임장이나 또는 면죄부로 그건 아닙니다 지금요. 네. 사실은 이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같이 뭉치자라는 것이 메시지지 누구에게 무슨 면죄부를 줬다? 너를 신임한다? 당신 중심으로 모여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이제 그 전에 이 대담은 우리는 이제 대변인은 아니죠. 그러죠. 예, 예. 그건 확실하게. 그래서 대변인 논평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소개받은 대로 이제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공화당 싱크탱크의 공동 이제 위원장 겸 원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풀어가는데, 어저께 제가 그간에 논의된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령 매체 거를 봤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4일날 옥중서신인데 5일날 하루 지나고 나서 그 거대 야당에서 보면은 뭐 비토 분위기가 흐르더라고요. 비토 분위기가 벌써 하루 지난 다음에. 근데 그래서 참 실망스럽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공천을 무슨 뭐 통합해서 하느냐, 무슨 지분을 청구하느냐, 뭐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신란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자유공화당이 이제 합당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카운터파트죠. 거대 야당에다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너무 좀 무시당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무시해서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예. 왜 그걸 갖다 조금 좀 등치가 크다고 해서 말이죠. 그렇게 무시합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5일날 제가 이제 그 TV 이제 뉴스를 봤는데 모처 뉴스를 봤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합 논의 또는 뭐 합당 논의는 백지화다. 없던 걸로 하자. 예.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띵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사실 한 입이라도 좀 더 더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뭐 정쟁으로 비춰지고 그러고 또 그건이죠. 없던 걸로 하자. 통합 제한 없던 걸로 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게 좀 굉장히 좀 화가 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그 박정희 다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옥중서신을 굉장히 정독을 했는데 굉장히 그 정제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본론 들어가죠. 제일 앞에 보면은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징한 그게 저거죠. 울림이 있는 거죠. 명징한 거죠. 아니, 여태까지 이 정부가 들어와서 우한 코로나 뭐 이렇게도 안 하고 그거 대체 무슨 뭐 중국이 연상되는 듯한 걸 다 지웠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는 국제 표기하고 사실 어긋나는 겁니다. 홍콩 독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중동 뭐 사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보면 다 사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명징하게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뭐 특히 대구 시민들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보시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한 거부터가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 그러고요. 보니까 3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걸 갖다 제가 좀 정독을 했는데 하나 뭐냐면은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이것도 뭐 문재인이라든지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 예, 그 주어가 없이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주어가 이제 연상되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다. 현직 건설에 대해서 예. 디파인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위선적인 이 여건에 대해서 너무나 뭐랄까 할 걸 못하는 게 견제하지 못하는 거대 야당의 무기력에 대해서 울분이 터진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임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하여튼 그야말로 이합 집산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간격이 있겠지만은 메꾸기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대승적으로 예.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3단 논법이죠. 지금 이제 뭐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위선이고 독선이고 너무나 좀 정신을 못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 기능을 못한 거대 야당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갖다 호소한다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행태는 뭐냐면은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여달라는 거는 그 말은 분명히 옥중서신이 있어요. 이거를 마치 신임장으로 착각을 하지 않았나, 아전 인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처음에 왜 이렇게 질타를 했겠어요? 거대 야당의 견제 기능을 못했다. 그리고 조그만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는 걸 분명히 앞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신임장을 여긴 거죠. 그리고 면접으로 좀 얘기를 갖다 이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냥 이제 하나 된다,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사실은 좀 이념과 가치 지향을 좀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거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면 이하에 있지만은 우리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태극기를 든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태극기 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뭡니까? 법치국가죠. 그 전에 뜯어보면 뭐죠?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시장 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여기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주어가 생략이 됐다고 주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념과 가치 지향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통합을 하되 좀 사실상 거대 야당이니까 좀 성숙된 자세로서 나름의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합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 했는데 최근에 보인 그 거대 야당의 행태를 보면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통합 논의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무슨 지분을 요구하고 뭐 해갖고 뭐 징징거리는 것도 아닌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건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어록입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데 뭐 금방 안 되죠. 조건도 있고 그럴 테지만은 조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없었던 걸로 하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태극기를 들은 어떤 이제 우파 시민, 우파 이제 어떤 애국, 그런 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결례라고요,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를 배반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용서를 한 거죠, 사실이요. 그러면은 용서할 말은 없지만은 중심으로 모이자라는 건 내 아픈 상처를 내가 보듬겠다라는 것이 이미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원한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조금 좀 성급해서 결과적으로 정적에게 대한민국이 표류하게끔 하는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정도의 어떤 매너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내신 서신을 처음에 듣고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탄핵한 탄핵도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용서하신다. 저는 깜짝 놀라고 사실은 화가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날 이제 저녁부터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분은 정말 정치인이시다, 정치가시다, 훌륭한.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위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이제 과오를 반성을 하고 화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화답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저 오해 풀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임장으로 착각을 하고 면접으로 착각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뭐 탄핵을 갖다 무슨 참여한다, 뭐 사과한다 그런 거기에 안 가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지는 않았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적에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는 성찰한다 정도로 화답을 해야 그게 인간사 아닙니까? 그게 원장님 인간사죠. 이 소위 거대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간곡한 호소를 정면에서 걷어찼다라는 건 사실은 외교적 표현이고요. 제가 솔직하게 제 느낌을 표현하면은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그 따귀를 때린 거다라고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좀 자잘하지만은 좀 화가 나는데 뭔가 합의서를 이제 썼어. 그 다음에 받아갖고 돌아서서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어에 잉크라는 게 참 재밌어요. 잉크 조약하다 그런 얘기죠. 잉크 어떤 명사가 아니고 동사를 하면.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태극기 어떤 이제 이게 좀 정체성을 좀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 갖다 사실은 모욕을 해 보면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만을 보면서 그죠? 박근혜 파리한다. 이런 능멸하는 얘기는 좀 삼가하세요. 정식으로 내가 좀 꾸짖는 건데, 보자고요. 처음에 이제 모일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구명운동이 좀 컸어요. 하지만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시민들이 성찰하고 자성하고 또 한편 뭐냐면 자각을 하는 거. 이거는 탄핵이 잘못됐구나, 지금. 따라서 불법 탄핵에 대해서 법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걸 항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현을 광화문에서 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 파리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봤습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야말로 더불당 쪽에서 했다면 그렇다 칩시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정적이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혹여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소위 거대 야당 쪽에서 누군가 했다면 또는 비슷한 얘기를 흘렸다면 이거는 진짜 나중에 남을 겁니다. 모르는 남자 보면요. 사악한 놈들. 그야말로 사악한 어떤 그런 행태로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헬핑 핸드죠.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아줘서 그것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얘기를 하셔서 그걸 손을 잡아줬는데 그걸 뿌리친 거고 그거를 오해한 거죠. 아전인수식으로 이건 뭐 면죄부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임장이다. 따라서 우리 중심으로 할 테니까 뭐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입당하면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을 조금 더 좀 제가 요약을 하자면 우리 태극기 세력 내지는 이제 자유공화당을 일각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의 어떤 그 추종 세력이다라고 이제 폄하 내지는 왜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이제 또 헌법 그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물어봅시다. 거대 야당에 뭐 김무성 씨 이런 분들 태극기 들어봤습니까? 태극기를 상징해요. 뭐 우리가 이제 뭐 평화시에 요선시대 때 태극기를 드는 거 하고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다 지키는 수단으로서 광화문 나간 거죠. 그리고 또 그 자각이 되면서
불법 탄핵, 그 다음에 탄핵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통절한 어떤 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간 거지. 이게 무슨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 구명운동을, 그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냥 본질을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따라서 굉장히 성숙해졌다,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고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3일, 그 다음 작년 10월 9일, 조국에 대한 화가 나서 나간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이들의 어떤 위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흘러갔을 때 누가 지키느냐. 그것이 바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실은 가장 이념지향적인 어떤 깨끗한 그런 세력으로서 좀 전에 이제 자유통일당, 그다음 우리공화당이 있었고 이제 합쳐져서 이제 자유공화당이 된 거죠. 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 며칠 전까지 이제 자유통일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공화당에 입당하신 뭐 배경이랄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좀 이미 이제 뭐 사실 자유통일당으로 하면 한 20일쯤 됐고요. 공화당으로 하면은 이제 뭐 열흘쯤 됐는데 제가 볼 때 뭐 우리 경제학 하니까 뭐 경제학 하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 머릿속에 resources allocation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 위치하면은 내가 생산적으로 쓰일까 이런 거죠, 보면은 이제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학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이데올로지죠. 뭐를 내가 기반으로 하고 뭐를 지향하느냐. 그거는 전 자유예요, 자유. 그러고 우리가 좀 굉장히 대한민국이 좀 허한 게 뭐냐면은 국부가 없어, 국부가. 국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보면 왜 위대하죠? Founding Fathers에서 좀 4명, 5명 얘기하잖아요. 해밀턴까지. 우리 그게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뭐죠? 기본적으로 87불에서 출발했어요. 1인당 소득 3만 불까지 올라가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오랫동안 한 방향을 봤기 때문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부, 그 다음에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준 그런 근대화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적 개념을 제대로 하는 정당이 없더라. 우리는 뭐예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 3대 체제,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을 주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견제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다.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런 사탕발림에 제가 부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질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죠. 사실은 탄핵의 강을 어디에 건넙니까? 그거는 뭐 다 그야말로 다 휩쓸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탄핵의 다리 어떻게 건너갑니까? 누가 다리 놨습니까? 결국은 결제 해제예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참여하고 후회하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좀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적에게 빌미를 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표류하게끔 된 거를 진짜 내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도 못하냐 그거죠, 보면요. 그리고 우리 자유공화당은 그야말로 자유와 공화의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념 정당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독교 자유당하고도 훨씬 더 물밑 대화를 많이 할 테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자유를 표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고 국부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세력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있냐고요. 우리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순결주의죠, 보면요. 그리고 정당으로서 가치적 걸 다 갖춘 거죠. 이거 없이 이합하고 그다음 뭐 찢어지고 분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야합한 집단이죠, 사실. 원장님 사실은 우리 자유공화당이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이고 지금까지 뭐 숱한 고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의와 진실을 부둥켜 안고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정당인데 우리 그 자유공화당을 보수 우파의 분열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참 답답한 게 제일 쉬운 프레임이죠. 분열을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런 분열 프레임을 갖다 얘기를 했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차치하면 돼요. 이렇게 치워놓으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소위 옥중서신에서 얘기하는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이자 하는 그 거대 야당이 그런 시각을 가졌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거죠.
만약에 지금 반대편에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보면 여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옷이 다르잖아요, 보면요. 옷이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유니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군대란 몰라요? 군대가 아닌 데서 유니폼이 있다면 그거는 그 조직은 죽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 생각이 좀 약간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공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통일을 지향하잖아요. 예. 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쪽하고 선의 경쟁자 또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건 맞아요. 내가 만약에 거대 야당이라면은 환영한다. 하지만은 꼭 같은 배에 타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같은 쪽을 보고 항해를 하면은 우리는 동지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죠. 따라서 극우 네.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라면 거기에는 빈 깡통이죠. 정확히 합시다. 우리가 극우라면 거기 빈 아, 깡통이죠. 원장님 이거 최근에 제가 들은 단어 중에 최고 멋진 단어입니다. 네. 빈 깡통. 아, 빈 깡통이죠. 우리가 극우라면은 네. if 컨디션이에요. 네. 우리가 극우라면 거기 빈 깡통이죠. 네. 차라리 극우가 낫죠. 빈 깡통이 왜? 아니라 쓰레기 들어있는 깡통이라고. 네, 근데 차라리 우리는 컨텐츠가 있지만 거기는 컨텐츠마저 없는 빈 깡통. 정당이 뭐예요? 네. 이념의 유통업이야. 그 안에 깡통에 음식물이 채워져 있어 그 통조림 의미가 있는 거야. 빈 깡통 똑같은 거죠. 네.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각을 세우는데 좀 보자고요. 그 참 공수처 같은 거 OECD에서 공수처 같은 걸 두는 나라가 어디 있어? 한번 좀 대보라고요. 없잖아요. 보면. OECD 중국이 OECD입니까 혹시? 아닌가요? 아니죠. 중국에는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중국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그런 데나 있는 거지. 정치 선진국에서 검찰로서 충분하죠. 독립된 어떤 위상으로서의 어떤 검찰인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기속에 또 다른 검찰청을 두겠다는 것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게슈타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참 그걸 개혁으로 그걸 포장하는 사람들은 양심 문제 불량이고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리지도 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꼼수를 통해가지고 무슨 뭐 위성정당을 많이 만들고 뭐 협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왜곡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냥 뭐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하고 그다음 공수처 아닙니까? 네. 그걸 갖다 누가 그걸 반대를 해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반대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반대를 하는데 힘을 합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뭐 우리가 분열 세력이다. 만약에 진짜 참 거대 야당 쪽에서 그런 시각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예. 소위 거대 야당 그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예리한 뭐 예리한 것보다도 사실 할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뒤로 밀어서 이렇게 한 건데 참 뭐 우리 당은 안 해요. 좀 옆에 있는 이제 당인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학살이라는 게 좀 그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학살. 뭔가 좀 뭐 물갈이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면 그게 학살이지 뭡니까? 비전도 없이 철학도 없이 말이죠. 미안하지만은 이 공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영남 지역의 학살이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TK 지역에서 지금 11명, PK 지역에서 16명이 컷오프 또는 불출마해서 지금 27명이 지금 현역에서 물러납니다. 27명이 지금. 예. 그러면은 뭐 다 물갈이 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우죠? 누가 채우냐고요, 보면요. 그 자리에서 채우는 게 보면은 참 뭐 새보수가 어감이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어법에 맞습니까? 새하고 보수 연결됩니까? 둥근 네모 들어보셨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새보수. 차라리 헌보수가 더 맞지. 차라리 논리적으로 보면은. 왜? 옛날 거지만 우리가 보수할 가치가 있는 거를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수하고 새가 어떻게 같이 돌아가? 네.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 정도 지적밖에 안 된 집단들이 네. 다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예를 들어서 보면 유승민 무슨 뭐 김무성 뭐 한태경에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불출마가 무슨 큰 뭐 칼자루입니까? 불출마라는 걸 가지고 칼자루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27명이라는 어떤 영남에서 물갈이 이것이 맞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네. 좀 위험한 거죠 보면.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색깔이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이 친북 정책을 지지한 네. 이 좌경화된 인사들이 소위 인사들이 많이 네.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 미래통합당이 과연 우파 정당 맞느냐
이것들이 이제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자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도 좀 봅시다. 제가 뭐 타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뭐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좀 깨우치고 싶어요 보면요. 우선 이제 좀 아프겠지만 미래통합이 무슨 얘기죠? 통합은 동사, 그죠? 예. 그럼 미래는 뭐야? 목적어야. 예. 어떻게 미래를 통합합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불확실하고 뭐 그런 건데 미래라는 건 한편으로는. 근데 그 미래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통합을 동사로 미래 통합? 그럼 현재는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하면 안 되겠네. 미래만 통합합니까? 나라서 장명 자체가. 그리고 금방 말했죠. 새보수, 차라리 헌보수가 맞는 거죠. 헌 것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거를 지키자가 맞죠. 이런 집단이 되는 거니까. 보면은 뭐 그냥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냥 산토끼 집토끼. 참 제가 불쌍하게 뭐냐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요. 집토끼를 생각되면 누구도 신경 안 써요. 밥도 안 줘요. 그저 그냥 산토끼 잡으러 가는데 사실은 내 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유공화당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토끼 잡으러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죠? 자유와 공화를 기조로 해서 자유통일, 국부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을 갖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름이 유통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대처가 산토끼를 잡으러 자기를 클릭했습니까? 좌클릭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그렇죠.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남자 여자도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안 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제가 달리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디에서? 정치에서. 근데 그걸 갖다 정체성을 버리고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마저 훼손하는 거죠. 양성평등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굉장히 잘못된 저거죠. 아젠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말씀 듣고 그 미래통합당을 정확하게 표현한 당 이름이 생각나는데요. 수구야합당. 뭐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수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야합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보다 더 고차원적인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참 말이 통합이지.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서신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이합 집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얘기를 하신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공관위원장 그 하신 분이 어떤 그 촛불 집회 가서 그 참석한 거 보셨죠? 촛불 정신이라고 무슨 세미나 하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 공관위원장이 되십니까? 원장님 그 지금 사실은 그 이 우한 폐렴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공 폐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 저쪽 그 야합당에서는 이게 TK 코로나도 있다 망발을 짓거리는 것들도 있던데. 근데 뭐 어떻게 사실은 뭐 그게 누군지 실수를 됐겠지 하지만은 평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가 왜 됩니까? 밑에 기저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런 실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실수로 생각해요. 하지만은 그런 실수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기저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남들이 보면은 말이죠. 이게 대구 코리아 바이러스가 돼버렸어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공동의 어떤 뭐 진원지가 된 것쯤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래요. 대구 그쪽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짚을 게 뭐냐면 신천지 저도 싫어요. 하지만 거기는 뭔가 이렇게 좀 그야말로 좀 증폭이 됐죠. 거기를 통해서. 하지만은 발원지는 아니잖아요. 발원지는. 근데 마치 그걸 발원지 비슷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이거는 아니죠, 보면요. 그래서 이 그 역학, 그죠? 역학에 좀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소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원장님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우한 폐렴이 이제 대구에서 이게 환자가 많은 거는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뭐 전국에 이미 그만큼 퍼져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그 문제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뿐만 아니고 그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이 영향이 정말 심각한데 이 문제는 2부에서 따로 날을 잡아서 뭐 원장님 그렇게,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경제적으로 뭐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평소 내각제론자로 알려진 김무성 씨 중심으로 이제 소위 이 뜬금없이 국민들이 뭐 모르는 가운데 거의 몰래
소위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배경이 뭘까요? 근데 원포인트 개헌 조금 뭐 일부만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제 의지가 딱 하나죠. 뭐냐면 우리 헌법 구조를 보면은 이제 개헌 발의를 이제 두 군데 할 수 있어요. 국민의 대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 100만의 어떤 서명을 받으면 100만 송이야, 100만 송이. 예. 100만 송이 장비를 갖고 오면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국민의 어떤 발의가 있으면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헌 논의를 갖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툭 하면 100만?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라고요, 보면요. 1년 예? 내내 시끄러울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00만 만에 모으면 금방 모아. 그러면 네. 여기서도 개헌하라, 저기서 개헌하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땜질하는 도대체 무슨 양은 무슨 냄비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지 주서가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만약에 불란스 헌법을 보시면 이게 있어 보면요. 주권 재민 맞아요. 거기도요. 근데 뭐냐면은 주권 재민인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통로가 딱 둘이에요. 국민의 불란스 헌법입니다. 예. 국민의 대표자 국회죠. 예.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통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거는 국민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100만 송이를 갖고 오면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불란스 헌법대로 하면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원전도 우리가 뭡니까? 공론화위원회 도대체 뭐예요? 아니 도대체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도대체 예. 뭐야? 헌법기구도 아니야. 이민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원전도 없애버리고 이상한 도대체 헌법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헌법 논의를 개시하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100만 송이만 갖고 오면은 개헌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요 1년 내내 개헌 논의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그러고 도대체 지금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해서 정확합시다. 중국 우한 폐렴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느닷없이 148명이라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여기에 서명합니까? 미안하지만은 저쪽 그랬다 저쪽 하지만 뭐예요 여기에 이게 뭡니까? 김무성 도대체 여기 왜 나옵니까? 도대체 물어보자고요. 김무성 선생한테 물어보자고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서신에 대해서 환영 그랬어요 보면. 그러고 거기서 뭐죠?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가 한 세력이 돼달라고 그 주문한 그 간곡한 어떤 호소가 결국 도대체 원포인트 헌법에 지금 가서 서명하라는 거였습니까 도대체. 네. 이게 맞습니까? 다시 물어보자고요. 네. 22명이나 지금 들어가서 서명을 했는데 22명이나 그러면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신서중 눈물의 옥신서중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이 아닌데 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가 돼달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지금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만약에 지금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또 우르르 해갖고 이제 저거죠. 예. 뭐 개헌을 갖다 하는데 내각제로 하자라고 또 하겠죠.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예.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예. 최소한 나라가 좀 평정되고 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나서 몰라도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보면은 참 그 22명 길이 역사 남을 겁니다. 예. 이 시기에 예. 그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100만 송이 모으면은 개헌 발의할 수 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옛날에 원자력 그거 우리 참 가진 어떤 참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그런 건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파묻어 버렸고 땅 속에 말이죠. 그리고 개헌 논의도 도대체 자문위원회에서 그걸 왜 발의합니까?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결론은 여태까지 보면 많이 이제 우리 이제 자유공화당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들이고 이제 당직자들이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한테 좀 호소를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아프셨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동안 갈 데가 없으시니까 굉장히 방황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누가 태극기의 진정한 어떤 구심점이 되겠는가? 세력이 보면은 등치가 클 필요가 없어요. 쌀의 신우는 무지 작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부를 우리 받아들이고 이승만을 받아들이고 박정희를 우리 받아들이고 주적을 갖다 김정은을 삼고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시장경제를 견지하고 자유와 공화의 가치로서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순혈주의, 가장 순수하고 팽창 가능하고 외연이 넓어질 수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자유공화당을 지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소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한테 축복합니까? 그렇게 축복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외롭지 말고
붙은 껴안고 예. 가면 됩니다. 언젠가는 되는 거죠. 네네. 원장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가짜 보수, 위장 보수, 사이비 보수의 정체를 직시하고 누가 이 보수의 분열 세력인지 이걸 제대로 판단해서 4월 15일 투표를 네. 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박근혜 옥중 서신 거대 야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동근 자유공화당 정책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곧 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주로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자가 동반 자살한 사건을 어제 제가 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는 2부 대담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